이번에 최선희가 딱 말했잖아요. 예. 제가 방송하자마자 그 다음날 말했잖아요. 최선희. 최선희가 했죠. 이거 핵실험, 아니 핵실험보다 동찰 미사일 발사 실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가 공급과로서 이제 그 인공위성도 일본도 쏘는데 우리 왜 못 쏘냐고 쏜다고. 그 쏘기 전에 뭐 중국의 그 인공위성 역사에 대한 걸 쭉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로정을.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 이제 한번 국제사회를 보고 아니나 다를까 최선희를 시켜가지고 최선희 부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정면 대결한 거죠.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재 못 풀어준다. 너희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포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단계적이 이제 필요 없다. 왜? 우리 너희 의지를 알았다. 너희가 핵을 포기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구나 제재 못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지금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내가 보니까 북한이 아직 핵 포기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의지도 없다.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희가 나와서 거기다 반박을 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 못 준다.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미국이 말하는 건 패권 국가로서의 강도적인 논리다 그랬거든요. 이 강도라는 말을 또 썼어요. 맞아요. 이 강도라는 논리 때문에 1차 북미 회담이 깨졌거든요. 그 강도라는 말을 누구한테 썼어요? 볼턴한테 썼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적 논리라는 말을 또 했는데 이번에 볼턴하고 폼페이오를 겨냥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는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궁합이 잘 맞고 어느 때보다 아주 강도 논리라고 해서 이건 뭐냐? 아직까지 우리 트럼프한테 던진 거야. 이제 내가 답변하라. 볼턴 이런 애들 내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이제 답변하라. 확실히 답변하라. 이건 강도 같은 아이들이니까 너도 궁합 잘 맞는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고 우리도 트럼프 궁합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네가 답변할 차례 딱 줘버렸어. 그러면서 결론은 뭐야?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단 한 발자국 하나도 수용 못한다. 우리가 내놓았던 거 외에 한 발자국도 후퇴 못한다고 이미 트럼프한테 경고한 겁니다. 이제 내 답변을 어떡할래? 내가 후퇴할래? 아니면 판 깰래? 트럼프가 답변 차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했잖아요 벌써. 당신하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궁합이 잘 맞고 이렇게 궁합 잘 맞는 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답해야 되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딱 던졌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하 이거 강도 논리라 강도로 지금 둘은 매도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 우리는 물러 못 선다 하고 포괄적 너희가 볼턴하고 강도라고 제껴놓고 트럼프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 쳐주면서 이제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하니까 트럼프 당신 차례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널 아직도 믿는다. 딱 이렇게 했다. 아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를 기다리는 게 왜냐면 김정은이가 며칠 내로 최선희가 그랬잖아요. 며칠 내로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에서 뭐 발표할 거다. 아니 벌써 며칠 지났어요. 이제 벌써 며칠 지났지만 아직 발표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뭐 폭탄 선언 아니죠. 아니에요? 내 말 들어요. 트럼프하고 나는 당신하고는 최선일비는 난 너하고 진짜 친하고 싶다. 아직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우리 입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제안했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딱 던진 거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등장하죠. 난 또 반대로 생각해요. 아니죠. 나는 제가 최선희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김정은이가 며칠 내로 뭔가 폭탄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대화 제스처가 나오는지 그걸 보고 트럼프가 뭔가 액션을 취할 걸로 봤는데 제가 반대구나. 싸잡아서 트럼프까지 요구를 하고 미국 전체를 싸잡아서 강도 논리를 매도했다면 그리고 뭐 궁합이 잘 맞고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던 이런 신기한 궁합 처음이다 이랬거든 최선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는 트럼프한테 답변을 딱 던진 거야. 이제 나는 너를 난 널 믿는다 아직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하고 우리한테 답변을 달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서 이 판이 깨지는 거죠. 트럼프는 비핵화 조치 없으면 대북 제재 안 한다는 기조 아니 비핵화 조치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내놓은 안에 답변하라. 이제 우리 한 발짝도 못 나서왔다고 최선희 통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안 그 안에 하노이안 외에는 더 이상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답변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봐서는 그냥 뭐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게 아니고 자 우리는 포괄적인 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나와서 야 미국도 이제는 다시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원수다. 야 이거 내가 그렇게 믿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그래서 우리 북한이 보면 쓰레기더미 아니죠. 이게 험직한 심장과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안 받아주고 우리를 압박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우리 갈 길 간다. 그러면 인공위성 한 방 쏘고 그래도 또 더 압박하면 그다음에 핵실험하고 슬슬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게 수순이라고 이제 봅니다. 뭐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걸. 그러면 미국이 그 가만히 보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할 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설득시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설득하길 바란다고. 네. 그런데 최선이 말하는 게 딱 재밌는 이야기가 딱 무엇을 봐버려. 뭡니까?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다. 딱 그랬잖아. 그거 어떤 언론에서도 안 말했어. 그 하나 희한해. 연합뉴스나 다른 뉴스는 그런 뉴스 하나도 안 나오는데 조선일보에서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 기자회견하는 내용 중에 최선희가 너희는 중재자가 아니다. 딱 그 못을 박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거 아주 우습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기억이야. 근데 이게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가 뭐 한반도의 주도적 역할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북한은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가는다는데 고개 밀어내고 다 우리가 하는 걸 성과가 마치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해왔거든요. 내가 김정은이 다 설득시키고 4번 만나고 핵의지 확인했고 비핵화 가겠다고 했고 내가 우리가 중재할까 이번 한반도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다시 중재자 좀 만나려고 지금 띄우고 있는데 북한은 안 받아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네 중재자는 무슨 놀고 있네 이거 하고 딱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하라 첫번에는 너희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얻은 게 뭔데 이거 우리만 망했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럼 이게 그건가 그러면 지금 북한이요 9.19 합의했잖아요. 9.19 합의 이후에 남쪽에서 오히려 군사합의 위반했다 이러고 비난한 게 6개월 동안에 122건 우리는 몇 건 되지도 않고 9.19 합의 우리는 국민들한테 욕 바가지 얻어먹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우리 안보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도 122건을 너희 뭐 했냐? 매일같이 한 거예요. 매일같이 한 거야, 매일같이. 이번에도 그 비난을 했대요. 이번에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뭐죠? 이번에 그 4월 달에 하는 훈련 가장 큰 훈련 팀스피릿 대체했던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하고 독수리 훈련하고 다 미국하고 한미연합 훈련 다 그만두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하는데도 그것도 시비 걸었어.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북한 쪽은 북한은 우리가 낮추할수록 좀 더 아주 더 강경하게 나와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회담을 하자고 했잖아요. 박근혜 때도. 그리고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예 짓밟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아주 그냥 하수인 그 뭐라 모순 취급하려고 한다고 해 저쪽은. 세게 나가면 꼬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 트럼프는 이쪽으로 세게 나가니까 꼬리 내리고 슬쩍.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약하게 나가니까 우리는 그냥 뭐 짓밟으려고. 아니 우리 이거 한번 경험했잖아. 2015년도 8월달 그 목함지대 사건인데 너희 한 발만 쏘면 그냥 다 죽여버리라. 아니다 박살을 내라고 했잖아요. 판문점에 저 군사분계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지뢰 그 가보고 현장. 아니 원천 아주 한 발만 내라면 그냥 먼저 쏴도 원점 타격하라고 그랬지. 원점 타격 수천 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보고해도 괜찮다는 말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전면전 선포했다가 전면전 하려면 하자 이거 전략자산 들어와가지고 전면전 하려고 했더니 항병수하고 누가 내렸어요? 김양곤이 내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야 회담하자. 그래가지고 김양곤이 그냥 차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항병선 모가지 날라가고 무릎을 꿇었거든. 한국이 무릎을 꿇은 죄로 아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라면 먹으면서 36시간 동안 고위급 회담 지구가 생겨서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생겨서. 아니 먹지도 않고 해요? 자지도 않고 갈라기면 못 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때 48시간 내 방송 이거 대북 방송 꾸지 않으면 공격명령 내렸거든요. 48시간 다 지났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럼 회담 깨지면 공격 가야 되는데 공격 못 하죠. 공격 했다가는 뭐 박살나는 판인데. 공격 못 그러니까 그건 누가 명령 내렸어요 그때? 김정은이가 내린 거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뭐 망신 당하는 거죠. 이거. 아주 거짓말쟁이 되는 거지. 전 세계 전 국민한테 북한 전 국민한테 전 인민군 장병들 전방에다 다 내보내고 전쟁할 것처럼 했다가 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2010, 2017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17년도 말까지만 해도 북한이 사실은 그 우리가 저 한미동맹 철저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까지는 뭐 사방 다니면서 압박해달라고 압박을 더 심하게 해달라고 다녔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심하게 요구를 한 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마치도 천사처럼 대우해 주니까 저쪽엔 천사가 돼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천사로 만들어졌죠 저쪽을. 그리고 우리는 중재자도 못하고 이제는 남북한 주도하는 건 둘째치고 이제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실제로. 북한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지. 연락해도 연락사무소가 지금 20일 이후에 지금 열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성있는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한심해. 너 이제는 끼우지 말라는 거야 이제. 너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야. 3.1절 그래서 다 파토된 거지. 연락사무소도 안 열리지.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되는데 고위급 회담도 안 하지.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닙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져요? 김현철을 데려다가 통일부 장관 승부수 사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군은 철거해야 된다는 쪽이고 그 사람은. 김현철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야. 사드는 이거 나라가 사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고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미국 의식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야. 민간 단체가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네. 통일부 장관이라는 직책에서 만약씩 그렇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유엔 제재 툴을 벗어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 되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아니, 어디 가요? 근데 그 사람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일부러 꽂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지옥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천국의 문턱에 그냥 남아있냐.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갈라서고 중국, 북한, 러시아 우리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통일부 장관 이번에 하는 거는 승부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쪽으로 내가 봐서 승부수를 그렇게 던져서 그쪽으로 가려고. 문종인 그 교수가 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잖아요. 의견부 특보. 네, 최근에 이제 발표했는데 네. 이거 지금 김현철이 만나서 통일부 장관을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고 문재인 특보가 이야기했대요. 그 특강 할 때.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알면서 그쪽을 선택한 거는 위험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럼? 그러니까 한미 동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려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승부수 던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승부수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는 한미 동맹으로 가고 통일부만 북한하고 손잡고 가고 이런 엇박자 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좀 말려야죠 이제. 청와대가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아이 그래도 가야 된다. 한번 막 가고 이제 한번 얼룩을 달래는 식으로 한미 동맹 하는 척하고 실제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완전히 북한하고 그냥 미국 신경 쓰지 말고 너 북한하고만 그냥 가. 이런 식으로. 그분 정도의 행동이 지금까지 쭉 한 걸 보면 학자 그분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수는 아니고 그 연구소에만 있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쭉 한 말이라든가 행동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언론에 나온 건 사실이겠죠. 그 말들이. 보게 되면 그분은 친북이나 종북주의자는 아니지만 극좌 쪽에 서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렇죠. 네, 극좌에 서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남북 관계는 국좌에 서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하는 순간이 깨집니다. 이거는.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극좌 쪽에 섰던 사람이 이 모든 걸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파행을 하게 된 것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북한에 너무 모르고 맹목적으로 북한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뭐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주도했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깨졌다고 보거든요. 남북 관계 깨졌습니다 지금. 깨졌죠. 깨졌는데 최선희가 저런 정도로 말할 때는 저를 지금 엄청 받아보거든요 북한이.
너희는 중재자가 아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럴 정도면 기자회견 때 이건 지금 깨진 거거든 완전히.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한번 돌이켜보고 여기서 방향을 찾아야 되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대북 정책을 이제는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되고 해야 돼요. 그 정부가 너무 나서서 북한하고 다 정부가 나서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미국하고 계속 옷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국제사회나 유엔 제재 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만약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민간단체나 인도적인 지원도 민간단체를 통해서 계속 북한과 접촉하게 해야지 연락사무소 만들어놨고 거기다 기름 주면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게. 거기 기름 몇 방울 쓰는데 그 많은 기름이 왜 들어가? 그러니까 유엔에 제소 걸리는 거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에. 기름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연락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럼 연락사무소가 하나 운영하는데 기름이 얼마나 쓰겠냐고, 보일러 기름. 거기 쓰는 승용차기는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그걸 빌밀해가지고 기름 지원해주고, 돈 지원해주고, 생수 지원해주고. 지난번에 그 리모델링 하는데 200억 지원하고 그랬잖아. 100억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국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이건 민간단체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민간단체, 눈 감고 아무 안 하죠.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해주고, 인도적 지원을 가야지, 정부가 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미국은 우리 정부를 믿지 않는,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를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저기는,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하는, 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룹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정보를 주겠습니까? 정보 하나도 안 주니까 엉뚱한 무슨 정책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엉뚱한 신한반도 정책이 왜 나와 거기서 지금 다 깨지는 판에. 아니 국무회의 때 난 이거 국정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국정원도 지금 정보가 상당히 수천억 수조원을 쓰는 국정원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을 쓰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는데 엄청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는데 그럼 나도 아는 거를 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을까?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무시했는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 깨지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이 고집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소원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도 한미 동맹 간에 북한의 지금 그 핵시설, 지하시설을 우리도 지금 감시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으면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 정보를 줬더라면 신한반도 정책 발표하겠습니까? 그게 27일 날 지금 회의하면서 쇼로 신한반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하고 전화통화 끝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발표한 거거든요. 우리가 남북관계 우리가 주도하고 철로 준비해라, 검토해라, 공사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철도, 도로, 연결 준비 이거 이제 빨리 주무부처에서 들어가라고. 그리고 신한반도 정책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깨졌잖아요. 그건 북미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는 보는 기초 위에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근데 깨졌잖아. 그러면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고 아베까지도 알고 있는 걸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는 건 그럼 국정원은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이제 자기네 그럼 국정원도 그렇고 일할 수 있게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국정원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나 우리 국제 정치, 우리 국내 정치를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국정원의 역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걸 무시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국정원이 제시하는 그 좋은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감성해줘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몇 번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나보니까 다 될 것 같다. 김정일이 때 통이 더 컸다고 이거.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고 개성에서 군대 철수시켜 개성공단 다 얼마나 통이 보니까 통이 크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면 이게 감성에 젖어서 저 사람 하나 결단이 다 되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왜 그 기반 자체가 김정은이가 아주 다 죽이고 공포 정치하니까 다 따르는 거 같지만 이게 무시 못한다 이 군부 세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병서나 최룡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용호나 무슨 청참모장 한두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100개 사단이나 되니 100개 사단의 전선 사단이라고 하는 최전방에 나오는 수십 개 사단장들이 무서운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섭죠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주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안 되면 이게 상당히 힘든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통제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김정일까지는 그나마도 뭐 김정일 장군하고 충성심에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북한 체제가 유지됐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야 뭐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아야 이번에 또 하는 거 보면 김정일이 은희 이거 믿었는데 이거 비용신 트럼프한테 한 방 먹었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사단장들이 알면은 이게 예. 야얘 데리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심 위반이 노동신문에서 송과리에 한 것처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는 말도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노동신문도 발표하고 하는 것이 다 지금 국내 정치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정치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사실.